네, 반갑습니다. 주식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오늘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오늘 계약 공시가 떠가지고 매매 정지가 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윤성 FNC라는 종목인데, 자, 보유 종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어떤 종목이 이런 공시가 뜨면서 갑자기 거래 정지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계약 공시가 뜨면서 정지가 됐어요. 이게 과연 호재일지 악재일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 배터리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있으면은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겠죠. 이 안에 이제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전지 안에서 화학 물질들을 이동시키면서 전지 밖으로 전기가 흐르게 하는 게 이제 배터리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이 전극에 전기를 내는 화학 물질을 도포하는 작업을 이제 전극 공정이라고 해요. 자, 이 전극 공정에서 활물질과 바인더를 섞는 작업이 믹싱이라고 합니다. 활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물질들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물질들이고요. 바인더라는 건 뭐냐면 얘네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로 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위치, 그리고 끝나는 위치, 요 위치들을 화학 물질을 고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을 이제 바인더라고 합니다. 이 믹싱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윤성 FNC라는 회사입니다. 윤성 FNC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보시면은 1986년 창사 이래 40년여간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제약 식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 그리고 식품 산업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 바이오 제약이랑 식품이랑 다 합쳐서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 이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매출은 다 이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고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 자, 여기에 필요한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믹싱, 장비,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제조나 설비 투자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 보시면 지금까지 딱히 눈에 띄는 실적은 없었어요. 이 회사가 지금 유보율은 막 9,000%, 5,000% 이렇게 높지만 부채 비율 역시 190%, 뭐 350%까지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 역시 높았기 때문에 이 현금 융통면에서는 그렇게 딱히 매력이 보이는 종목은 아니었다. 특히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죠. 또 매출도 20년에 비해서 21년에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영업이익 역시 낮아지게 되면서 그렇게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 아니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수주잔고를 보시면은 상반기에 2,300억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 2,000억 정도, 이렇게 수주잔고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재무가 별로 좋진 않지만 망할 회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주요 고객사를 보시면은 SK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최근 매출액을 보시면은 이제 올해는 예상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상치니까 21년 매출액을 보시면은 759억 원 정도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공시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하나 뜨게 됩니다. 자,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공시가 총 2개가 나왔어요. 계약 금액 1,000억짜리 하나, 시작일은 23년 1월 18일, 오늘부터 약 1년간 1,000억짜리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 공시 역시 23년 1월 18일 어제 날짜부터 12월 3일까지 이것도 대략 1년 정도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고, 계약 금액은 980억, 그러니까 아까 거랑 합치면은 총 거의 한 2,000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매매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자, 어떤 경우에 매매가 정지가 되냐 한번 살펴보면은, 자,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에 정지가 되고, 그리고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때에 정지가 됩니다. 요거에 해당돼가지고 이런 대규모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주가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호재로 여겨질 것이고요. 기존의 윤성 FNC를 매매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차액 실현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주가나 거래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맞죠.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정지가 걸린 거고요. 750억 정도의 매출을 내는 회사가 지금 계약으로 1,000억짜리 2개, 1,000억짜리 그리고 980억 정도, 이렇게 계약 2개를 맺었기 때문에 거의 한 150% 정도가 넘는, 기존 매출에 비해서 150% 정도가 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 정지는 오늘 장 종료시니까 내일부터 이 윤성 FNC는 그러면은 호재가 떴으니까 떡상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no,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yes입니다. 제가 비슷한 사례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TSI라는 회사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 회사 역시 560억 규모의 단위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떴습니다. 언제 떴냐면 21년 5월 28일 떴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 종료일은 한 2년 정도 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 2천억에 비하면 작다 싶을 수 있지만 2020년 매출을 보시면은 457억, 거의 100%가 넘는 계약 공시가 떴다는 건데, TSI 이 공시 뜬 다음 날 움직임을 보시면 공시는 21년 5월 28일이었습니다. 자, 이후 움직임을 보시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죠. 계약 공시가 뜬 다음에 살짝 상승이 있었다가 바로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급 계약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내부 직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세력들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이제 매수를 했다. 호재가 뜨니까 우리 개미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고 쭉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왜? 너도 나도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에요. 그냥 재료 소멸일 뿐입니다. 뭐 이 순간순간에 단타로 이렇게 발라먹으려는 움직임은 괜찮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시장에 관심을 받을 거고 거래량도 많이 터질 거기 때문에 단타적 관점에서는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이렇게 줄줄 흐르면서 공매도도 들어오고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재미없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계약이 한 1년 정도 진행이 되는 시점을 봤을 땐 큰 상승을 보여줬죠. 자, 이거랑 이제 LNF 보시면 LNF 역시 계약 기간 한 1년 반 정도 계약 기간으로 한 1조 정도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떴습니다. 근데 이 공시는 언제 떴냐면 4월 22일에 뜬 공시라서 이때 당시에도 주가 매매 거래 정지가 걸렸었습니다. 그럼 4월 22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장대 양봉 그리다가 이날 거래 정지가 걸렸겠죠. 장 끝날 때까지 거래 정지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갭상승한 다음에 조금 슈팅이 있었습니다. 시초가가 3% 시작했고 종가가 6%였으니까 한 2%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 LNF 뭐 시총도 무거운 종목이니까 2%면은 꽤 잘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한 호재의 강도만큼 움직여주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얘도 생각보다 재미는 없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타로 봤을 때는 하루 정도 괜찮은 주가 변동을 보여주긴 했다. 하지만 말로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자, 이날부터 해서 꽤 오랫동안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한 3개월 정도는 재미가 없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보유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다. 여기에서 이제 미루어 보아서 윤성FC 역시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요즘 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 상장주가 잘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 보호예수도 3개월짜리 보호예수도 1월 14일부로 이 보호예수도 끝났다. 그래서 꽤 가벼운 상태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유통물량도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품절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꽤 볼만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는 점, 누군가는 미리 여기서 이 정보를 다 알고 산 사람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매한 사람들, 내일 만약에 갭상승을 한다 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매매를 하셔야겠다.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이고, 중기로 봤을 때는 아까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재미없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이 끝나가는 한 1년 정도 시점, 그 전에 이제 반응이 오겠죠. 한 3개월에서 6개월 되는 시점에서는 이 윤성 FNC라는 종목도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SK온도가 LG에너지솔루션 업계에 순위권 드는 이런 쟁쟁한 파트너사가 있기 때문에 윤성 FNC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종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공급 계약 공시가 떴을 때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우리 이제는 모두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종목마다 이 계약의 강도나 이 체결 내용이 다를 거기 때문에 조금의 공부는 더 필요하겠지만 대충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는 정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매매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윤성 FNC 잘 알아두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자,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자료들을 받아보시면 되는데 특급 추천주, 그리고 테마주 정리자료, 마감 시황 등 해가지고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들을 100%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공식 도움이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에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주식 공식 도우미 검색하시면은 이 빨간색 어플리케이션 보이시죠?
이 빨간색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무료로 어플을 설치하시면 당일 강했던 테마들이 뭔지 특징 섹터 분석을 통해서 복귀하실 수 있겠고요. 뭐 장 마감 브리핑이라든지 앞으로 증시 일정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검색시계라든지 추천 종목들 역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주식 공식 도우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